우리 회사의 매출과 매장 현황들, 네. 내가 지금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 이거를 저희 채널에 공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개해도 어그로가 안 돼요. 근데.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제가 궁금해요. 한 번도 자존심 상해서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영등포 백종원이 와서 그들 말 못한 사장들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 15개 정도의 매장을 그렇군요.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지역은 저희가 홍대, 종로, 이태원, 명동, 그리고 현재 지금 신수동이라는 곳에다가 매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주에 있는 딸기 농장이 있는데요. 딸기 농장 컨설팅을 제가 맡아서 하면서 네. 저희가 그쪽에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컨설팅하고 그러면서 체험 농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네, 계약금이 입금이 됐는데 지금 천안에 있는 상가 건물 6개 정도 브랜드 컨설팅을 네, 의뢰를 받아서 네,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냐고 왜 매출을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올해 네. 매출은 아직 네. 추산을 안 해봤는데 작년 네, 네, 말씀드리기 애매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매출 저희가 연매출 한 70억 정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목표가 지금 100억인데 네. 올해 10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또 그 매출 나왔을 때가 네. 또 해외 저희가 해외 판권이나 해외 이제 브랜드 판매했던 이런 이력들도 있어서 네. 그리고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재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혼도 하셨기 때문에 1년에 통장 기준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지금 올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4년차 회사를 운영하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에 50%좀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가 버는 돈을 족족히 다 갖다가 재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철저하게 저희 그 공동 운영자들, 동업자들의 급여를 철저히 관리를 하거든요. 자비를 안 베풀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아껴야 이제 회사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기니 우리는 그런 회의를 하잖아요. 네. 우리의 급여를 얼마나 설정해야 되냐 이런 걸 회의하잖아요. 그 회의를 할 때 뭐가 기준이냐면 얼마면 너 먹고 살 수 있어? 생계를 얘기할 정도의 급여를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회사에서 돈 잘 받는 팀장님들보다 저희 돈을 못 봅니다. 네, 월급을 적게 받고요. 배당을 받아야지 돈이 생기는데 네. 급여로 가져가는 거는 네. 그냥 딱 얘기할 네. 수 있는데 월 한 300 정도로 세팅했어요. 네. 지금 뭐 되게 잘 되는 이야기 하고 뭐 난리난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장사 요새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매장 15개 해도 운영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뭐 돈도 그렇지만 5년 전에 1억 벌었다고 해도 사실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미가 좀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영등포 백종원님 오셔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출을 100억 하시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식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솔직히 어려운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힘들죠.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이게 힘드니까 네. 혼자서 하지 마셔라. 이런 것들도 보고 공부하셔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15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개를 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브랜드가 20개가 넘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진짜 선방하고 있다. 진짜 열심히 그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데이터를 저희끼리 이제 추산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만든 브랜드 업병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 수익 나오고 원금 회수한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한 7할 정도? 10개 하면 한 7개 정도 원금 회수하거나 혹은 돈을 잘 벌거나 그 중에 하나 뭐 대박 치거나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3개는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일반 네. 자영업자들에 비해서는 너무 좋은 결과긴 하네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3개가 날아가면 네. 날아가는 이 3개가 0이 아니잖아요. 손실 엄청 가져다 주죠. 그쵸. 그러면 그렇죠. 잘 된 7개 중에 얘가 3개를 물고 가죠, 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3, 4개 정도. 한 4개 정도가 네. 수익이 발생하는 뭐 구조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뭐 장사해, 시도해봐. 하다가 안 되면 뭐 망하면 야, 망하는 것도 아프니까 청춘이야. 안 돼요. 아프면은 청춘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네.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냐? 프랜차이즈를 했었잖아요. 네.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회사를 제가 설립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사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크게 키워봐야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도 하면서 이제 연구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그 조직의 성향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제가 어느 순간 가맹점주, 예비 점주님 있잖아요. 상담한 점주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를 이만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대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가 외식업을 하는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찾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로컬 비즈니스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생각한 거고, 그래서 홍대 인근에서 경의선 숲길이 있는데 연남동 위쪽 라인인데 거기가 잘 활성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그 인근에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가게를 이제 2개를 6개월 단위로 이제 매장을 2개를 오픈하고 그 매장들이 되게 잘 됐어요. 잘 돼서 지금도 그 인근에서는 제일 잘 되는 가게들인데,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주변에 건물들이 이제 새로 이제 상가 전환이 되고 하면서 월세가 2배씩 올랐어요. 네. 뭐 흔히들 아시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 저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 지역에 6, 7개 정도의 더 브랜드를 내고 그 공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이런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기획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진행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다음 대안책 지역을 찾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수동이라는 지역을 찾았고 이 지역이 저희의 판단으로, 저희의 분석으로는 가치 대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홍대 근처고 되게 가깝잖아요. 네. 저희는 등잔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등잔빛이기 때문에 너무 어둡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밝히면 우리의 이제 이런 곳으로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다른 겁니다. 좀 이렇게 되기 전이죠? 네. 매장을 지금 현재 작년 11월부터 기획을 해서 올해 2월 정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장을 3개, 고깃집, 그리고 정육점, 부처샵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국집에서 짬뽕 짜장 파는 게 있고 배달 전문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깃집이 어제 기준으로 1 매출 300만 원 정도 찍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그럼 그 아까 신수동도 네네.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뭐 네네. 떴다 이렇게 네네. 뭐 대표님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또 다시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태원 클러스에서도 건물을 산다든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도 염두하고 하시는 건지. 근데 그것도 이미 네. 염두를 했습니다. 네. 염두를 하고 고려해봤지만 뭐 현실성을 봐야겠죠. 뭐냐면 자본이 그만큼 있기가 어렵죠. 저희가 엄청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건물들을 다 사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언급한 게 지금 거의 처음이에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기자. 아니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는 저희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10년을 장사할 수 있으니 10년간 우리의 어떤 프로토타입처럼 여기서 연습을 하고 시도를 해서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런 정보를 조금이나마 이제 선별적으로 제시하거나 다른 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런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키우려면 어떠한 커다란 어떤 기획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의 상인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감해주는 요소가 너무 내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선택이 되면 같이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요. 양보도 해야 되고, 내 가게 앞에 노점도 깔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공연 같은 거 한다는데 소음에 좀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네. 대표님 그렇군요.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그런 거는 다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한 개 브랜드로 직영처럼 네. 하면서 브랜드의 파워를 또 늘려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계속 다른 브랜드로 해서 네네. 지금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이유가 있는지.
네, 첫 번째로 한 개 브랜드로 직영점을 이제 파급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정도로 뭐 만족스러운 브랜드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다양한 브랜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특정 지역에 똑같은 브랜드가 계속 있는 건 아무 의미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해야지만 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다양성 있는 것들을 시도하는 거고, 또한 저희가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 이제 인력에 대한 건데, 지금 팀장이 되고 뭐 저희 회사에 성장해서 자기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이 그러한 자기 브랜드에 대한 기획을 하는 어떤 경험치가 쌓이고 그분들이 연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개념도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홍대 이야기 하고 있는데, 홍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제일 주목할 키워드는 저는 이제 권리금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 권리금이 장사에서도 중요하고 홍대라는 걸 대변하는 키워드 같은데, 권리금에 대한 단상, 권리금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리금 근데 이거 홍대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높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권리금이 네.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곳들 중에 아주 메인에 있는, 이건 음식점들이 들어서는 포지션에서 권리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봤을 때 한 10한 2억 정도까지 권리금 형성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까지 아닐 수도 있는데, 호기 때 좀 그랬는데,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도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그런 권리금이 센 A+급, A급 입지들은 나오면 바로 거래됩니다. 네. 오히려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는 것들이 안 좋은 자리들부터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C급, B급 이런데 C급들 입지들에는 공시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A급 이상들은 공시들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도 망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공실이 안 나는 이유가 장사가 잘 돼서 공실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망해도 이 사람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실이 안 나는 것 뿐이지, 들어가서 무조건 안 망하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홍대라는 지역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또 홍대에서 인연이 됐던 또 기업들, 또 외식에 대한 이야기들 뭐 주로 했는데요. 외식업의 앞으로의 방향성, 미래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나의 계획들을 세워놓은 것 같고, 물론 방송 중에 그런 계획들이 사실 그런 거의 일환인 것 같은데, 외식업의 앞으로의 전망, 미래,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계획을 할 건지, 나의 계획, 구체적인 계획.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외식업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좀 봐요. 사라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다른 형태로 성장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근데 어떤 형태로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형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시도하고 있는 그 특정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상권 내에서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5일장, 7일장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장. 시장의 현대적 해석이다. 옛날에 시장에 장에 가면 먹을거리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뭐 이웃 동네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시장의 현대적인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먹거리뿐만 아닌 뭐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다양한 컨텐츠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전망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컨텐츠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요즘은 모든 마케팅이나 모든 이제 노출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권리금이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 권리금이 결국 얘기하는 게 유동인구나 노출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권리금 없이 인터넷에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다 눈을 돌리고 있고,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과 계획들이
조금 더 이런 관점에서 먼저 시도했던 팀들이 있죠. 뭐 열정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은 열정도가 되게 많은 화제를 몰고 오고 지금도 뭐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파급 효과를 못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편 해요.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산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거, 그다음에 그 안에 지역 주민들과 풀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한계가 있지 않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열정도도 이게 지금 남의 해설을 언급해서 그런데 되게 문화 공연 기획들 이런 것들 많이 하면서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한편 있으면서도 저는 이 위두유가 만들어 나갈 비슷하지만 다른 스타일의 이런 자산화 방식,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이 골목을 자산화하는 방식이 사실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운영 능력, 캐시카우가 돼야 할 매식 매장들의 운영 능력이 월등히 강하거든요. 열정도와는 또 다른 색깔과 또 강한 또 생존력으로 이루시는 것들 다 이루실 거라 생각이 들습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그래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 끝으로 저희 여기 매직 악셀에 참여한 소감.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경쟁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너무 약간 매직 악셀인데 네. 저 구독자 수는 별로 이렇게 위협적이진 않으나 네. 조회수가 저희는 히트 작품이 있죠. 네, 히트작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하트 플랫폼 덕분입니다. 맞아요. 네. 별로 하시는 거 없던데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들을 유심히 보면서 저도 분석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조회수 많이 나오는 네. 조회수 많이 나온다는 게 좋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게 생존장사 홍보였습니다. 네. 네. 그랬고 저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유튜브가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의 구독자는 이제 공유될 수 있고 네. 여러분들 함께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네. 네, 아무튼간에 오늘 이런 시간과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위두유 강태종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